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뉴스를 읽어주는 박 팀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중개업을 하면서 이제 수익형 이제 부동산을 이제 설명을 할 때 하는 기법 중에 하나인데요. 이 정도를 알게 되면 우리가 이제 그 미래를 같이 보는 눈은 당연히 뭐 지하철이나 여러 가지 볼 수 있겠지만 중요한 현재 그 동네에서 시세들이 있습니다. 부동산은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부동산을 들어가면서 물건들을 봤죠. 어디가 수익률이 얼마고 다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한 5군데, 3군데든 5군데 받으면 그 평균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 들어가면 저기는 얼마냐고 하면 서로 이제 그 크로스가 되기 때문에 금액에 대해서 그렇게 뭐 거짓 없이 그냥 투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평균치를 내게 되면은 그 동네의 평균 수익률이 나옵니다. 동네마다 수익률이 틀려요. 지역마다. 거기에 맞는 수익률이 나온다고 하면은 그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눈을 갖고 과감하게 시도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맞는 컨셉에 맞는 그 임대 업종을 선택을 해서 들어오게 해서 그 부가가치 상승을 높인 다음에 그리고 팔게 되면 차익을 남기게 되죠. 그게 보통 우리가 일반인들이 그 쩐주들, 돈이 있은 분들은 해왔던 행태, 그러니까 해왔던 그것들이 이제 연예인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이제 강남에 있는 컨설팅들이 그렇게 연예인들이 돈이 있으니까 한두 명 하다 보면 그쪽에 사람들이 많이 붙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부를 많이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파트 가격들이 끝없이 상승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아파트를 사셔가지고 많이 차익을 남길 수가 있죠. 근데 이게 언제까지 갈 것이냐가 문제입니다. 꼭 내가 사면 떨어져 라는 거 있죠. 옛날에 우리가 타짜 영화를 보면은 거기 가르쳐 주신 분, 백 선생님 있잖아요. 내가 투자할 때마다 떨어져. 이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만 좀 특이할 수 있겠지만 외국은 다 이게 수익으로 보거든요. 아파트는 오르는 거에 비해서 월세 수익이 그렇게 맞지가 않습니다. 수익률로 보면 완전 리스크가 있는 건데, 중요한 것은 미래로 저도 제일 걱정되는 게 뭐냐면은, 있으신 분들이 좀 그렇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지금 다들 너나 나나 지금 아파트를 사고 있는 현상인데, 그나마 서울권이라면 나아요. 근데 지방을 가게 되면 우리는 그동안 지켜봤잖아요. 한번 좀 경기가 좀 많이 침체되고 하면은 지방에 있는 거 미분양이 숱하고요. 그거 안 나간 지도 너무 오래됐습니다. 그게 지금 다 소화가 된 거예요. 건설사도 그냥 니나노죠. 실체를 좀 들여다보면은 좀 좋겠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인구가 감소가 됩니다. 인구가 감소가 되면은 특히 수도권, 그러니까 서울권이면서, 그리고 학군 좋은데, 그리고 직장이 가까운데, 요런 데만 되지, 나머지 지역들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도권 전반적으로 기재적으로 가기 때문에 이제 다시 서울로 회귀할 수밖에 없어요. 아파트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파트는 계속 제재가 들어가는데 빌라나 이런 수익형에는 제재가 안 들어갑니다. 그걸 알고 있으신 분들은 지금 다 회수를 하면서 다 수익형으로 갑니다. 그분들은 이렇게 선순환을 더 빨리 해요. 뒤에 이제 컨설팅 하신 분들 있고, 워낙 돈이 많다 하다 보니까 관리해 주신 분들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아파트는 거의 끝물이고요. 지금 그 돈을 지금 다 뒤로 돌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스스로 이게 가산의 가치 상승을 기여해야 됩니다. 그냥 집을 사가지고 가만히 있는다고 오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보면 연예인들을 비교하면 쉽게 설명드리면, 그분들은 이제 당연히 부동산이나 이 컨설팅 하신 분들이 다 얘기를 하겠죠. 이렇게 돼서 시장 조사를 다 합니다. 왜냐면 그 하나를 살려면 기본적으로 몇십억에서 100억 단위인데 우리한테 수수료가 거의 1억 이상입니다. 부동산 한 방 하면 1년 동안 이제 놀고 먹어도 돼요. 그런 리모델링 하는 거 가격과 모든 거를 다 합니다. 그게 이걸 기반으로 해서 수익률 짜주는 겁니다. 그걸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분들 그렇게 사가지고 눈에 띄는 건물을 만들던가 특색있게 만들잖아요. 우리가 디자인을 해가지고. 아니면 리모델링이나 신축을 해서 부가가치 상승을 올리면서 월세를 올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한다는 걸 좀 내세우죠. 그걸로 해서 해먹다 보니까 요즘 비판도 많이 받곤 합니다. 자산 가치를 상승한다는데 어떡하겠습니까?
임대 수익이 올라가면 자산 가치 또한 상승되고 승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고 승리는 올라가면 자산 가치가 상승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내용을 우리가 다 자료를 만들어서 고객한테 자료를 내미는 겁니다. 자, 저만의 그냥 계산법인데 제가 누구나 아는 건데 조금만 돌려서 생각하면 아주 쉽습니다. 간단하게 하면 자산 가치를 이해하는 게 보면은 예를 들어서 그냥 A라는 동네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사를 다 해봤더니 자 보세요. 밑에 거 뭐냐 해봤더니 인근 수익률이 3.5%다 평균이. 그래서 내가 지금 사는 그 상가가 3.5%다. 그럼 정말 좋은 거죠. 예를 들어 딱 상가가 3.5%인데 7%야. 그러면 그 동네는 서울권이 아닙니다. 리스크가 있는 지역이에요. 딱 봤더니 수익률이 너무 조금 낮아. 3.5%는 2.5%. 제가 말한 지금 예를 들어온 거야. 2.5% 되면 여기는 좋구나. 내가 조금만 왜냐면 그만큼 이 강남권이 그렇습니다. 강남권이 조금 이게 수익률이 좀 낮아요. 그다음에 환급성은 좋습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야 돼요. 평균을 냈더니 나오는 물건이 이거보다 수익률이 높아. 그러면 그 지역이 리스크가 있다는 걸 보셔야 돼요. 잘 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 예를 들은 겁니다. 그 인근 지역이 3.5%예요. 근데 내가 3.5%를 매수했어요. 15억 주고. 월세가 437만 5천이 나온다. 매수할 때 그 금액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보증금을 빼야 됩니다. 보증금. 그리고 매수할 때 저는 그 취등록세나 이런 거 빼고 하시는 분도 있고 하는데 이건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건 저는 제외하고 그냥 보증금만 빼고 설명을 드릴게요. 보증금 빼고 15억 들어갔어요. 5,250만 원이 납니다. 연으로. 따지면 계산을 해보시면 됩니다. 연으로 따지면은 지금 딱 3.5%가 나와요. 5,250만 원을 15억을 하면은 5,250만 원을 제가 지금 다시 계산해 봅니다. 혹시 내가 틀릴까봐요. 나누기 15억 3.34666 나옵니다. 그냥 예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리모델링 신축으로 인해 새롭게 월세를 책정했더니 750만원 좀 높게 잡았어요. 이건 낮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냥 대략적인 거 설명드리고 계산한 법은 이렇다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750인데 연 9천이에요. 15억이니까 당연히 6%가 나오겠죠. 그쵸? 6 곱하기 15 해봐요. 그럼 90이잖아요. 6%가 나옵니다. 그러면 수익률이 얼마나 올랐죠? 2.5%가 올랐습니다. 근데 이 동네 시세가 얼마라고 했죠? 평균? 3.5%입니다. 그럼 어떻게 나누냐? 9천만원, 연으로 지금 따지면 9천만원이 하잖아요. 저 얼마 전에 제가 재건축 아파트 계산하는 방법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이것도 같이 비슷한 겁니다. 아니면 주택 임대사업자 계산할 때 똑같아요. 9천만원을 나눕니다. 뭘로 나누냐? 3.5%로 나눕니다. 9천만원 3.5% 나누면 25억 7천만원이 나옵니다. 9천만원을 나누기 3.5% 하면 25억 7천이 나와요. 그러면 15억을 빼면 10억 7천이 남죠. 그쵸? 10억 7천만원에서 공사비용을 빼야 됩니다. 공사비용 안 빼고 자산가치가 올라갔다가 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투자한 비용이 있으니까. 만약 공사비용이 3, 4억 올라갔다. 그럼 6억이 늘어나는 겁니다. 리모델링만 했어요. 돈은 들었어요. 근데 가치한 상승보다 공사비용이 더 적어요. 그렇게 해서 버는 사람들이 다 연예인들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왜 연예인들이 그 자산 가치를 본다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알겠습니까? 다 컨설팅이나 옆에서 재무 관리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컨설팅 하신 분하고 연계해가지고 일단은 건물을 봅니다. 리모델링 할 가치가 있어. 그러면 금액, 리모델링 설계를 또 띱니다. 그러면 금액 얼마 따지겠죠? 그리고 향후에 근처에 있는 평당가를 따집니다. 월세 얼마큼 올릴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사람 연예인하고 프리미엄까지 합니다. 그럼 나중에 얼마까지 올릴 수 있다는 거 딱 계산을 해줘요. 그만큼까지 자산을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어나는 후유증이 뭐냐? 연예인들이 있는데 그 후유증이 뭐냐? 세입자 나가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월세로도 올라가죠. 거기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몇 년 동안 보장을 해도 핑크당 애들 때문에 개천에 있는 애들이 많잖아요. 걔네들이 다른 거는 다 개정해도 주인이 재건축이나 뭐 한다고 하면 무조건 나가야 됩니다.
여기 만기 되면요. 그 법은 못 고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일본의 이런 나라처럼 100년, 200년 되는 몇 대가는 그런 집이 없습니다. 상가가. 그냥 뭐, 왜 우리나라 그래? 일본 애들은 원래 그 지역에 다른 지역으로 잘 이전 안 해요. 그 습성이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어도, 이렇게 그 중간에 있는 컨설팅 애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다 쫓아내는 거예요. 솔직히, 그 연예인들이 뭘 알겠습니까? 자기 돈 벌게 해주겠다는데, 당연히 좋죠. 근데 상가 보니까 자기들 그런 것까지 생각 안 하다 보니까 나중에 그런 일이 터지는 거죠. 그 살고 있는 세입자는 목숨 걸고 하고 있는 거니까 프리미엄 많이 주고 들어왔잖아요. 그런 부분에 괴리가 오긴 해요. 대신 계산하는 방법은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게 아주 심플합니다. 이 정도만 알아도 어느 정도 접근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개업을 할 때도 저도 이렇게 자산을 큰 거 계약을 할 때는요, 이런 내용을 잘 이제 만들고, 이거 하나만 이렇게 뽑는 게 아니에요. 그 근처에 있는 어떤 금액들을 다 뽑아서 다 PPT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앞에 설명드리면은 거의 계약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면은 말로 설명하는 거하고 PPT 자료를 만들어서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자료를 해가지고. 그러면 어느 정도 효과가 오거든요. 사람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자료 내미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혹시 이런 내용을 잘 몰랐다면 많이 좀 배우셔서 많이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자, 수익형 부동산은 보이는 수익률이 아니라 미래 수익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자료를 뽑아서 수익을 어느 정도 내고 나중에 그 아시려면 또 부동산 설계사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통해서 평당가가 얼마 나올 건지 그리고 미래 가치가 어떻게 될 건지 라는 것까지 해서 다 따져가지고 공사비용까지 해가지고 월세 이익이 좀 나올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거기 그 팔아서 돈 벌어 그리고 나중에 임대 수익도 자기가 본인이 다 맞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런 걸 알고 만약 나는 부동산 아니라도 내가 뭔가 투자할 거야. 그럼 본인이 알아볼 수 있는 게 이겁니다. 그래서 물건지 지역 평균 수익률을 잘 분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금방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만 하셔도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 현재 있는 중개업소를 통해서 당연히 나는 그 매수자니까 몇 개 물건을 계속 봤습니다. 하다 보면 물건이 축적될 거 아니에요. 거기서 평균을 내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나중에 공사비용 어느 정도 되면은 얼마나 가치를 상승받을 수 있는지 미래 가치를 얼마나 받고 내가 계속 월세를 받던가 몇 년에 팔던가 다시 갈아타던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제 주위에 이제 부동산 하다 보니까 뭐 설계사분들 컨설팅 하신 분들 여러 업종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다 일맥상통하는 마지막은 뭐냐 이런 분석을 할 줄 알게 심플하게 해서 고객한테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인 겁니다. 요것만 되면은 그냥 어느 정도 어디 가서 이 수익형 부동산 분석할 수 있다는 내용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들려드렸던 내용 혹시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제 피같은 노하우도 가르쳐 드렸으니 꼭 구독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더 나은 부동산 뉴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